오늘 일요일 KBO 리그 경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어제 주니치 하나가 좀 이겨줬으면 좀 좋았는데 그쵸? 세이브승의 주니치 역배 아주 배당 좋게 잘 들고 있었는데 한 점도 못 나냐 이 자식들이 그냥 아쉬웠고 메이저리그는 지금 샌디에고 역배를 하나 잡아놓고 올킬 대기 중에 있습니다. 세폴 모두 살아있고 일단 뭐 순항적인 경기도 있고 약간 아쉬운 경기도 있고 그러네요. 또 최소 한 접시 이상은 좀 가능한 그 정도 분위기나 흐름이 아닌가. 첫 번째 경기는 키움 대 롯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뭐 제가 본 대로 들어왔죠. 롯데 승의 오빠. 지금 키움 경기 특히 홈에서의 경기는 오빠 보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어제가 타이밍으로 한번 찌를 만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했고 제 예상대로 진짜 똥줄이긴 했지만 또 오바가 뜨긴 떴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바가 어제 한 경기 빼고 전부 오바가 떴거든요. 크보가 그런 점이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오버보다는 조금 언더들을 좀 찾아볼 생각을 좀 하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리기는 합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동현 대 비슬리가 나옵니다. 일단 배동현은 제가 일단 시즌 초반에 그런 말씀 많이 드렸죠. 그렇죠? 잘 나갈 때도 젊은 선수들은 어느 정도 좀 가다가 조금 금방 꺼져요. 그죠? 아무래도 그리고 또 스타프 형이면 더더욱 그렇고 어느 정도 시점 이후에는 계속 좀 탈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는 그래도 한 번씩 조금 이제 불펜으로 가고 하면서 아무래도 이닝도 좀 줄어들고 하면서 조금씩 뭐 호투하는 경기도 한 번씩 나오고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KT전에도 한 번 잘 던졌고 삼성전에도 한 번 잘 던졌고 그렇다 보니까 롯데전에 올 시즌에 두 경기 좋았거든요. 그래서 선발 기회도 한번 좀 줘보는 요 정도 느낌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결국에는 젊은 선수들은 체력적인 부담이 좀 힘들다는 말이야. 제가 이 이유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을 드렸죠. 젊은 선수들 스토프가 메인이에요. 저 노련함이 부족해. 그리고 캠프에서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몸 상태를 빨리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금방 이 체력이 빠지는 모습들을 수없이 많이 보여주는 게 이 신兵들의 어떤 문제이자 특징인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최근에 이제 조금 불펜으로 가면서 체력적으로 좀 세이브할 수 있는 요건들이 좀 있고 근데 뭐 중간중간 또 개 터지는 경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티어를 좀 낮추긴 해야 돼요. 시즌 초반에 그 좋았던 모습은 우리는 약간은 좀 잊어야 되긴 한다. 그거고 비슬리는 최근에 조금 폼이 떨어졌습니다. 폼이 떨어진 부분 쪽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이제 피안타율이 문제인데 트래킹 데이터가 있으면은 좀 궁금해요. 일단 뭐 롯데가 수비를 뒤지게 못하는 건지, OAA가 그냥 리그 최악 수준까지 가는 건지, 아니면은 비슬리의 타구질이 살벌한 건지 이게 진짜 궁금하긴 하거든요. 근데 피안타율이 높아도 너무 높아요. 아무리 봐도 운이 조금 없고 수비 도움을 못 받는 것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야 돼요. 바비비 거의 4할이거든요. 말이 안 돼 이거는. 아무리 비슬리가 항상 개쳐 맞는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바비비 나오는 거는 말이 안 되긴 해. 과할 정도로 밥이 좀 높게 나오고 있긴 하다. 땅볼 투수긴 한데. 그래서 메이저리그면은 제가 정확하게 진단을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트래킹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타구질이 어떤지 그리고 내야 수비가 어떤지를 보면은 얘가 운이 없는 건지 수비를 뒤지게 못하는 건지 지가 쳐맞는 건지 명확한데 그 부분이 좀 명확하진 않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무튼 피안타율이 엄청나게 높다는 게 이제 항상 비슬리의 좀 문제기는 하고요. 땅볼 투수기 때문에 이제 키움 원정 가서는 내야 수비들이 조금 좀 까다로운 그런 부분이 있긴 있는데 키움전 역대 두 경기에서는 굉장히 좀 깔끔하게 잘 막아왔다. 이런 부분들이 좀 포인트고요. 기본적으로 최근에 폼이 좀 아쉬운 건 사실이지만 키움을 만난다는 점에서 또 긍정적으로 봐줄 요소 정도는 있겠다 싶습니다. 일단 어제 오바가 떴기 때문에 키움은 또 언더를 봐야 되겠죠, 그렇죠? 키움은 아시다시피 득점력이 좀 안 나오고 고척은 또 투수 구장이고 불펜이 항상 불안하기 때문에 언더를 찍내만 하는 경기가 많지만 대체로 언더가 많이 찍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1언더 4오바가 뜬 크보 데이기 때문에 오늘 언더 쪽으로 좀 보도록 하겠고요. 승패는 뭐 키움을 홈에서는 뭐 한 번씩 좀 이길 수 있는 팀이긴 한데 홈에서 키움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믿음직스럽지는 않고 그냥 이 경기에서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믿을만 하면 통수 때리는 게 롯데고 그죠? 일단 그 빠마 아저씨가 또 설레발 까시더라고요. 가을야구 갈 것 같아. 어, 그 갈 것 같아. 10대 0 또 봐야 되냐 그 아저씨가 또 설레발 치시더라고. 그리고 어떤 이 신빙의 변수성 이런 것들이 한번 나올 수 있는 경기처럼 보이긴 보이는데 그래도 뭐 롯데도 사이클 괜찮아 보이거든요. 빠따 사이클도 그렇고 불펜 사이클도 그렇고 롯데 승에 언더 보겠습니다. 롯데를 믿는다기보다는 키움을 못 믿겠다. 빠따도 불펜도.
다음은 LG 대 두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두산역에다가 언더를 봤던 경기인데 마지막에 불펜에서 지키지를 못해서 뒤집었습니다. 두산이 아시다시피 불펜이 그래도 좀 돌아가는 편인데 불펜에서 뒤집혀서 졌다는 건 좀 아픈 대목이라 할 수 있겠고요. 이게 LG의 힘이기도 하겠죠, 그렇죠? LG는 기본적으로 뭐 야수 와꾸가 좋은 게 이제 제일 좋고 뭐 다 좋지만은 어떤 그 강팀들 특유의 그런 특도 좀 있는 팀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잘 쥐어짜고 이제 타이트한 경기도 잘 곧잘 이겨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좀 특이긴 하다. 아무튼 수입전에 몰린 라이벌리 매치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크람 웰스 일단 최근에 티어가 떨어진 건 좀 분명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 친구가 뭐 아쉬우 앞으로 좀 좋게 안 보는 이유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을 드렸죠. 일단 스토퍼가 떨어져요. 스토퍼가 떨어져 삼진 능력이 떨어져. 변하고 장점인데 이런 부분들은 자꾸 만나면 만날수록 조금 본인의 장점이 좀 상쇄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근데 기본적으로 스토퍼가 떨어질 때 피 없는 문제도 좀 나올 수 있고 근데 제 예상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고 있죠, 그죠? 슬슬 좁혀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좁혀지진 않아요, 그죠? 그래도 얼레벌레 1인분 정도는 해주고 있고 원래 뭐 아코에 대한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은 리그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줘도 감사하긴 한 거죠. 아무튼 근데 웨일스는 저는 조금 이제 메리트가 점점 떨어질 거라고 보긴 합니다. 디셉션 빨이나 변하고 낯설음 이런 것도 만나면 만날수록 좀 상세가 되기 때문에 두산은 두 번째 만남이고요. 잭로그는 일단은 좌 상대 좀 좋을 만한 타입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올해 조금 티어가 좀 떨어진다는 부분들 그리고 LG전 전적이 조금 아쉽긴 아쉽거든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LG전에 메리트가 좀 있을 만한 타입이야. 크로스 형태의 타입이기 때문에 좌타자들한테 메리트가 좀 있을 수 있고. 근데 LG도 일단 우타자들이 적당히 뭐 수혈이 좀 돼 있기 때문에 뭐 좌 이런 흐름은 좀 아니긴 해요. 그죠? 아무튼 상성적으로 좀 기대감이 있는 잭노그다. 그리고 웰스 선발 쪽에서는 저 그래도 잭노그 쪽을 조금 더 높게 보기는 하거든요. 근데 불펜 싸움 들어갔을 때도 뭐 두산이 해볼 만한데 어제 좀 이제 그러질 못했죠. 그런 점이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입전에서 요 정도 왔구면은 두산이 좀 해볼만 하지 않나 그런 생각 정도는 좀 하게 되는 그 정도 매치업 두산역 풀 오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빠를 보는 이유는 저는 웰스 티어를 조금 좀 낮춰서 보고 잭노그도 꽉이 안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쵸? 다음은 KT 대 기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뭐 말도 안 되는 경기를 뒤집어서 이긴 KT였죠. 그쵸? 일단은 KT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안현민이 돌아와서 타격감을 빠르게 바짝 끌어올렸다가 일단 하나의 포인트고요. 제가 보통 이제 뭐 에이스급 선수들이 돌아오더라도 타격감이 좋아져야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안현민이 와서 타격감을 빠르게 정상 궤도로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팀에 도움이 될 거고 좌쪽이 좀 메인인데 우쪽에서 좀 좋은 선수가 돌아왔기 때문에 이거는 또 메리트가 좀 클 수 있어요. 그리고 KT 입장에서 지금 장성호 빠진 게 조금 골머리가 아파요. 그죠? 제가 KT가 강한 이유, KT가 일단 투수를 항상 잘 만지고 이제 강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이제 그쪽에서 메리트가 있는 게 뭐 전력 분석을 잘하는 것도 있고 뭐 이강철 감독이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장성호의 역할이 되게 크단 말이야. 장성호가 이게 좀 뭐 그래 보이지만 굉장히 스마트한 선수거든요. 생각보다. 장성호가 빠지고 한승택이 어제 일단 뭐 감독한테 혼나는 모습 나오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좀 있긴 있는데 아무튼 그런 점들이 좀 아쉽기는 해요. 리딩을 굉장히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원래 뭐 포수 그런 걸 별로 안 믿는 사람이긴 한데 장성호는 좀 얘기가 좀 다르긴 합니다. 장성호나 양의지 같은 타입의 선수들은. 아무튼 KT가 어제 말도 안 되는 경기를 뒤집어서 이겼기 때문에 시리즈의 분위기는 그래도 KT 쪽으로 좀 왔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한 경기씩 노나먹기를 했고 두 경기 다 핵 오버를 띄웠고 오늘은 로건 알렌 대 김태형이고요. 일단 알렌은 아시다시피 NC에서 뛰었고 그렇게까지 뭐 괜찮은 선발 자원이라고 좀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뭐 소소한 자원 정도는 좀 되는 그 정도 느낌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적당히 기대치가 있는데 일단 리그를 지금 급하게 온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티어를 많이 높게 봐주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김태형이 나쁘지가 않아요. 김태형을 내놓고 하는 어떤 경기에서 결과들도 나쁘지가 않은 게 일단 기아의 흐름인데 기아가 지금 불펜을 좀 많이 썼거든요. 어제 투수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올 불펜 운영이 조금 좀 어렵다. 그런 측면이 좀 하나 있겠습니다. 뭐 둘 다 해볼 만한 경기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기아가 불펜 운영이 약간 어렵다는 거 그리고 KT가 어제 말도 안 되는 경기를 뒤집었기 때문에 오늘 KT 위닝 쪽으로 좀 봐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KT 쪽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번은 오버 보겠습니다. 오버 보는 이유는 오늘 기아가 불펜 돌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앨런도 기아전 전적도 좀 좋지가 않았고
어제 오버들이 좀 많이 뜬 게 거슬리긴 하는데 오버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애쉬 대 SSG. 이 경기 어제 경기는 딱 뭐 한 문장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드신 날과 안 드신 날에. 야 재환아 뭐 미안하다 어쩔 수가 없다. 네가 내 후배고 인천고 후배고 그렇지만 뭐 어떡하냐. 약을 한 건 사실이잖아, 그렇지? 그리고 네가 그렇게 쳐버리면 이 드립을 안 할 수는 없어. 참을 수는 없어. 드신 날과 안 드신 날의 차이를 그죠? 어제 재환 씨가 갑자기 미쳐가지고 빠따를 어마무시하게 한번 쳤습니다. 근데 일단 뭐 어제 그랬고 오늘 뭐 이제 위닝 결정전을 해야 되는 그 정도 나요. 양 팀 다 일단 불펜 다 돌릴 수가 있습니다. 어제 그제 최근의 일정들을 보면 불펜을 다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불펜을 서로 쥐어짜야 되는 그런 날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시다시피 최민준이 조금 더 이닝 기대치가 있고 최민준이 조금 더 기대감이 좀 있기는 있지만은 최민준도 요즘에 좀 많이 털리거든요. 그래서 고놈이 고놈 불펜데이 쥐어짜기 매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 이기겠냐? 이 경기는 뭐 분석적으로 별로 할 얘기가 없거든요. 그냥 둘 다 불펜 쓸 수 있고 둘 다 선발은 고만고만하고 이닝은 민준이가 더 먹을 수 있지만 민준이도 조털려도 이상하지 않고 딱 그 경기입니다. 그러면 NC를 봐야 되겠죠, 그렇죠? 최근의 분위기나 흐름, 그리고 불펜의 SSG 티어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이 경기는 NC 쪽으로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적으로 별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NC 승에 오버 보겠습니다. 전형적으로 이런 경기가 오버 좀 안 뜰 수 있거든요, 형들. 보기는 보는데 이런 경기 오버가 좀 위험해. 어제 오버 많이 떴잖아. 이거 너무 오버거든요, 그렇죠? 이런 경기를 좀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NC 승정도만 보고 어제 오바 4오바 떴기 때문에 대놓고 오바 경기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그 경기가 이 경기처럼 보이긴 합니다. 다음 경기는 하나 대 샘숭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가 연패를 드디어 한번 끊었습니다. 빠따를 묻힌 듯이 치면서 한번 끊었고 홈에서 좀 분위기도 한번 좀 바짝 끌어올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패에 긴 연승을 한번 끊었기 때문에 긴 연패를 한번 끊었기 때문에 연승을 한번 달릴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기는 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일단 하나가 어제 불펜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오늘 불펜 돌리기가 좀 어렵거든요. 하나가 조동욱, 이상규, 이민우, 박상원 나오면 전부 3연투입니다. 나머지 자원들 쪽에서 좀 돌릴 수 있는 자원들이 좀 있기는 있지만은 이번 연패가 3연투 하나 잘못 시켜가지고 시작한 연패라는 거를 잊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불펜 돌리기가 좀 까다로운 그런 날이기는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웬 화이트는 제가 기대했던 자원인데 아무래도 부상이 좀 있어서 그럴까요? 전체적으로 좀 기대를 밑도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일단 직전 경기 NC전에도 한번 개털렸고 아시다시피 제가 뭐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스위퍼 쪽 계열이 좋은 양반이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우에 강하고 좌에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거든요. 직전 경기 우 라인이 좋은 NC전에 개털렸어요. 이러면 티어를 당연히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경기를 보면은 꾸역질이 은근히 많거든요. 왕앤청 맨키로다가 그죠? 전체로 볼 자체는 좀 괜찮긴 하지만은 좀 기대 이하다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기는 좌가 메인인 삼성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좀 아직은 별로야 일단. 적응기를 좀 봐줘야 되는 건지 어쩐 건지. 근데 양창섭도 일단 잘 던지다가 최근에 좀 폼이 좀 떨어진 모습이고요. 이 하나 원정에서 좀 좋았던 피칭들이 많이 없거든요. 하나 원정에서는 주도가 안 좋았던 경기들이 좀 많았다는 점에서 이 양창섭도 티어를 좀 높게 봐주긴 좀 그래요. 근데 일단 두 경기를 개 터졌고 어제 한화가 또 빠따가 한번 대폭발이 나왔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꼼으로 이런 게 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양창섭도 기본적으로 뭐 좋게 봐주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현 시점 타이밍에서는. 일단 하나가 어제 연승도 기분 좋게 홈에서 끊었고 양창섭이고 화이트면 그래 선발 체급 차이도 좀 있고 그렇기는 한데 저 하나를 그렇게 마음 편하게 찍을 만한 경기처럼 좀 안 보이거든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화이트가 기대 이하고 좌상바가 있다. 삼성전에 조금 별로인 타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3연투가 4명이 걸려 있다는 거 하나가 뭐 일요일이니까 쥐어짤 텐데 이번 연패가 3연투에서 시작했다는 거 잊지 말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창섭이는 못 믿겠는데 그래서 오바가 오히려 조금 더 속편해 보이는 경향도 좀 있어 보이기는 해요. 근데 어제 4오바가 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이 좀 거슬리고 저는 오히려 그냥 삼성 역백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한화를 그렇게 맘 편하게 찍을 만한 경기처럼은 좀 안 보이긴 하고, 근데 또 무난하게 어제 경기를 또 그렇게 빠따를 쳤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홈에서 분위기 올리면서 무난하게 이길 가능성도 일단 열어놔야 되는데, 꼬로만 포인트가 너무 많은 경기 같아요, 저는. 예, 삼성 옆에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크보 주간 경기들 좀 알아봤고요. 예, 어제 일단 언어버들도 뭐 전체적으로 좀 잘 봤는데 언어버가 하나가 좀 아쉬웠던 그 정도 경기. 오늘은 오바 쪽 경기들을 살짝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